근데 애기가 이제 깐난 애기인데 그 애엄마가 그러면 그 집안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 전에 앉아갖고 그 애기 엄마 보내놓고 나서 부처님 저 집안이 무너지고 있다고 애기 엄마 살려달라고 이제 그래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스님, 오늘은 산후 우울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산후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히 있는 일들이고 주변에서도 쉽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네. 산후 우울증도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귀신병 혹은 빙의인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나는 항상 그 얘기를 내가 잘 하는데 네네. 산후 우울증이 귀신병이나 빙이다 이게 아니고 네네.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그렇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근데 실제로 산후 우울증이 나는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어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아기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 왔어 이 소리는 좀씩 한 번씩 하는데 네네. 그럼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건 줄 알았지 그렇게 한 집안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거라고는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아기를 낳고 그 전화가 와갖고 네네.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라 소리는 않고 온다고. 네. 네. 그래서 내가 나 지금 그때 내가 이제 아침 공양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갖고 바로 온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양하고 있으니까 한 1시간쯤 있다 와라. 그러니까 아니 나 금방 갈 거래. 그래서 안 돼.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밥 먹고 있다가 뭐 오면 쫓아오면은 그것도 멀리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서. 예. 그래서 내가 안 돼. 내가 자네 아무리 급해도 나 아침 공양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가서 기다릴게요. 아니 그러면 밥이 안 넘어가지.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주 불안의 최고치라 그럴까?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한 거. 엄청 불안해하는 거. 네네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 나는 지금 처음 겪어봤어요. 이번에 네네. 겪어봤는데 산후 우울증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온 사람은 일단은 애기 모양 보채요. 아, 그래요? 네. 아나 무이냐. 나는 여지껏까지 이렇게 내가 빙의를 하면서도 그 자폐증 실제로 그런 것도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네. 그 자폐증 있는 애들은 그 난폭한 애들이 꽤 있어요. 네네네. 걔네들도 나한테 오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스님한테만 오면 얘가 이렇게 얌전해진다고 그래갖고 몇 번을 데리고 오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는 데리고 오지 마라. 내가 그래갖고 이제 안 오는데 그 아무리 난폭한 게 내 앞에서 얌전해졌다고 해도 다시 또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네네네. 그 큰 등치가 건드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애기 엄마는 겁이 없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난장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면서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네. 스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네. 울면서. 네네. 그래서 알았다고 살려줄게 그 어떤 건데 이제 그러면서 막 이러고 저러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신랑하고 둘이 같이 와갖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애기 난 지 얼마 안 된 애기 엄마예요. 깐난 애기. 네네네. 그래갖고 신랑하고 얘기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그런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급하니까 얼른 그러면 장 좀 이제 보자 그래갖고 이제 장 좀 대강 봐갖고 시작을 했는데 네. 막 돌아다녀. 여기를 막 아무도 굳이 다 해본 사람이 처음이에요 나. 하다가 중간에 스톱한 사람 처음이에요. 쟤를 지내다가 네. 도저히 안 돼갖고 스톱을 해버렸어요. 막 돌아다니고 막 이것도 탁 던지고 저것도 탁 던지고 어른이요? 어른이.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걸 한 번도 안 겪어봐서.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또 배운 건데 어린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거나 집어던지듯이 네네. 딱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저게 뭐지? 그러고 앉아서 내가 부처님 전에 가만히 나중에 기도를 해보니까 그건데 그때는 몰라고 속으로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있는 대로 나는 거예요. 쟤를 지낼 때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요 바깥에 창문으로 이 발이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가 이렇게 그런지 그러면서 막 지금 내 저기 책 같은 거 있는 것도 막 탁 쳐갖고 끄집어 내리고 그러니까 막 신랑이 막 미안하고 막 그러니까 몇 번을 쳐다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고 막 돌아다니니까 법당에서 나는 쟤를 지내야 되는데 쟤를 지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갖고 하다가 스톱을 해버렸어요.
못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달래서 집으로 보내고 오후에 마저 한 거야. 이제 그때 이제 낮에 하다가 오후에 마저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맨날 죽는 이제 그 내가 이 본인하고는 좀 그러니까 내가 그 신랑 보고 항상 내가 이런 거 할 때는 본인 몸도 그렇지만 그 집 터도 봐야 되니까 그 집 사진을 보내라 그랬더니 그러기 전에 며칠 전에 구술했대요. 나한테 오기 며칠 전에 네. 그 애엄마 말이 스님 구술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이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냐고. 그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그러냐 그러고 이제 말고선 그 신랑하고 이제 카톡을 하면서 했는데 똑같다 그러고 매일 죽는다 그러고 그러고 떼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죽자고 떼를 쓴대요. 네네. 근데 애기가 이제 깐난 애기인데 그 애엄마가 그러면 그 집안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 전에 앉아갖고 그 애기 엄마 보내놓고 나서 부처님 저 집안이 무너지고 있다고 애기 엄마 살려달라고 이제 그래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못했던 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오후에 정신 좀 차려갖고 한 2시간 하는데 네네. 다시 시작을 해갖고 이제 막 끝나고 나니까 스님 나 안 할래요.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요? 저녁 때 네. 애기 엄마가 스님 나 안 할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스님 나 안 할래요. 그러면서 돈 도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러기 전에 희한하게 내가 생전 안 그러는데 그 상황을 끝나고 나서 그 애기 그 내가 뭐 이렇게 소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태우는 건데 네네네. 그 뭐 태우고 이러는 걸 내가 동영상으로 마침 찍었었어요. 네네네. 찍어갖고 그때 그 집에 막 보내고 1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신랑한테 보냈는데 그 보살이 애기 엄마가 전화가 온 거야. 네. 스님 나 안 할래요. 네. 돈 도로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 자네 아까 하다가 말았으니까 자기 말이 참 스님 나 아까 하다 말았으니까 그냥 돈 도로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내가 나 지금 다 했는데 네. 내가 그러면서 내가 끝나고 나서 이거 동영상도 보냈는데 내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끊어봐요.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더니 그냥 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애기 엄마하고 통화를 안 했는데 이제 그 뒤로 계속 애기 아빠하고 하는 건데 계속 그렇게 울면서 보채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깐난이가 애기인지 애기 엄마가 애기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산을 하면서 뭐의 빙의가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애기의 엄마는 나 지금까지도 아직도 숙제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 애기 엄마는 내가 볼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빙의였던 여자야. 그러니까 자기 친정 엄마 몸에서 나올 때부터 빙의였던 여자. 내가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그 애기 행동을 하면 그 애기 영가들을 불러서 천도를 시키면 내 정신이 와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부처님 감로수 넣고 그 자리 메꿔주고 이러면 제정신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그날은 하루는 지금 여기 몸에 아기가 없는데 왜 저기 그러냐 했더니 아기 같이 우는 행동은 안 하는데 자꾸 같이 죽자 그런다. 또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이상해. 내가 이거는 아기만 낳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예전부터 그렇게 좀 정서불안 같은 게 있었다. 어려서부터. 네네네. 그게 좋게 얘기해서 정서불안인 거지. 어려서 그렇다는 거는 어려서부터 몸에 이상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는 거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출산을 하면서 더 심해지거나 심해진 거죠. 출산하면서 출산하면서 심해진 거지.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결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런 빙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걸리죠. 분명히 지금 아기 우는 거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몸에 아기가 우는 거는 없는데 이제 그동안의 자기의 그 불안 상태가 네네. 다른 걸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물어봤다가 이제 또 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흔한 일이고 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시거나 이런 비슷한 일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편하게 또 연락 한 통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가시는 게 그렇죠.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그렇다고 무조건 뭐 기시병이다 이거는 아니고 산후우울증이 기시병이다는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예.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